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포토샵을 이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 대비하고 있는 GTQ 2급 포토샵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문제 요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 2급, 그 다음에 문제 유형 A, 그 다음에 시험 시간 9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을 보면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긴 하고요. 자, 우선 이쪽에 보시면 포토샵은 제공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 폴더가 어디 있다, 이미지들이 어디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그 시험을 풀 때 주어지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여기 표시하고 있으니 이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문서에 GTQ 폴더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음에 주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출제 형태, 조건은 출제 형태와 같이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작성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배치 등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눈금자 단위는 픽셀. 그러니까 이 GTQ 시험은 기본적으로 웹에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 기본 단위를 픽셀로 일단 실행을 합니다. 다른 건 그 다음에 되어 있고요. 자, 문제 조건은 서체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은 굴림 또는 도듬, 영문은 어리얼. 이거는 일러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RG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레드,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모든 파일의 답안은 72 해상도를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형태를 이렇게 한번 볼 거고요. 문제를 보면서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총 4개의 문항입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문항이었는데 포토샵은 총 4개의 문항이고요. 아까 지워진 대로 이 4개의 문항을 90분 동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기능평가라고 해서 툴 도구 활용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20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진 편집 기초라고 해서 여기도 2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제공된 소스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된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사진 편집이라고 해서 25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소스에 대한 얘기와 문제 이미지에 대한 크기, 이건 동일합니다. 1번 문제도 소스에 대한 얘기와 이미지의 크기 문제, 그 다음에 JPG와 PS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동일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미지 개수의 만큼 주어지는 조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이미지가 하나였고요. 2번은 이미지가 3개네요. 지금 그쵸? 2번, 3번, 4번 3개의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5번, 6번, 7번, 8번에서 총 4개의 이미지. 그러니까 1번은 하나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2번은 3개의 이미지, 그 다음에 3번은 4개의 이미지를 주어지니까 각각의 조건들도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는 겁니다. 3번부터는 문자 효과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여기도 주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35점짜리고요. 가장 배점이 높죠. 자, 이미지의 개수는 9번부터 13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주어지네요. 그렇죠? 6개 이미지고 작업 파일은 600에 400, PSD는 60에 40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 효과는 9번부터 13번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죠? 좀 5개네요. 그죠? 자, 그리고 문자 효과도 3개.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문자 효과가 2개였더라면 이번 4번 문제는 문자 효과가 3개가 주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주어지는 형태들이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90분이기 때문에 90분을 총 4개 문제를 볼 때 가장 배점이 높은 4번 문제가 35점이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40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0분 동안 35번, 4번 문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20분에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35분 아니 그리고 3번을 25분 그렇게 했을 때 3번과 4번을 작성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1시간이죠. 이제 남은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각각 15분씩을 배정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시험에 보다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일러스트 시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안에 4개 문제를 다 작성해서 풀어주면 그만큼 합격률이 높다. 그죠? 각각의 배점이니까. 자, 총 배점은 100점 만점이고요. 합격 라인은 60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3번이 25점이고 4번이 35점이니까 요게 6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완벽하게 해도 합격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나 조금씩 이제 그 배치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점상을 한다라면 적어도 2번이나 1번까지는 완성을 해야 합격 라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주어졌던 과제들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출 파일이 하나였는데요. 포토샵은 제출 파일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최종 이미지, 그러니까 최종 제출번한 이미지가 JPG 파일로 이미지가 있고요. 원본 파일은 PSD 파일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균형 배치나 작업의 형태를 가지고 JPG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시사항들을 지켜졌는지를 PSD에서 판단하는 이렇게 2가지 이미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개의 파일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 그렇죠? 요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포토샵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2가지 파일에 대해서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요 점에 대해서 천천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 다시 한번 볼게요. 저장 파일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 되어 있냐면 자,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와 성명, 문제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문자는 이제 파일명은 공백 없이 라고 되어 있고요. 내 PC GTQ 폴더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모듈 펌웨어가 작성이 되면 자동 제출이거든요. 파일 제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저장 위치도 반드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JPG 파일과 PSD 파일 2가지 포맷으로 저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2개의 파일은 파일명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20점짜리라고 했고요. 대략 소요 시간은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1번 문제나 2번 문제는 15분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미지 하나와 그 다음에 도형, 문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첫 시간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과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작업 공간,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 보시면 400에 500 픽셀로 주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포토샵에 왔을 때도요. 자, 우선 파일에서 자,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자, 뉴 눌러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일러스트일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GTQ 대비반이다 보니까, 어느, 방법적으로 보니까 이제 영문판을 기본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영문판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실제 시험 볼 때 한글판으로 시험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도 한글 명령과 영어 명령이 동시에 써져 있어요. 그죠? 영문 명령과 한글 명령 동시에 써져 있으니까 한글판이 됐던 영문판이 됐던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판이 없기 때문에 영문판으로만 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판으로 시험 볼 때는 별도로 한글에 대한 처리 조건들이 별도로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일에서 새 작업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파일에서 뉴를 눌렀고요. 자, 네임 부분에 반드시 자, 수험 번호 여러분들이 작성된 수험 번호 다시 그쵸? 자, 수험자의 이름이죠. 자, 육분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현재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번 문항이라고 해서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공간은 400에 500이라고 했어요. 자, 가로는 400. 자, 가로는 400. 자, 아까 문제에서 기본 단위는 픽셀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픽셀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픽셀. 자, 높이는 500.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해상도. 여기 보시면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72 해상도 되어 있죠?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졌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처리 조건에 보면 모든 답안 파일은 해상도가 72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72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기준이었기 때문에 300픽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샵은 웹 형태, 그러니까 화면 중심이기 때문에 72 해상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지만 주 목적이 출력이다 라고 하면 해상도를 300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웹을 통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라고 하면 72 해상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트 컬러 모드는 RGB라고 했어요. 그쵸? RGB 컬러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도 여기에도 보면 색상 모드, 이미지 모드는 RGB로 되어 있다. 그리고 8비트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외에는 크게 건들지 않고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400과 500, 72, RGB, 그다음 백그라운드 배경색,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배경색은 기본적으로 하얀색입니다. 자, 그랬으면 자, OK 버튼 누르면 일단 시작을 하겠죠. 간혹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눈금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눈금자는 컨트롤 R 눌러보면 눈금자가 들어가고 맛이 나오고 합니다.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균형 배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금자가 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스네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쵸? 여기 텍스트는 한 요쯤에 있구나. 그쵸? 가운데를 봤을 때 오른쪽에 치우쳐 있구나. 그쵸? 그러니까 어떤적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자, 우선은, 제공된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본 이미지는 GTQ 폴더의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2급의 1번째 이미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는 이제 파일에서 오픈이라 누르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내 문서에서, 그러니까 내 PC의 내 문서에 가겠지만 현재 저는 그냥 바로 연결해 놨으니까 이것도 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저장할 때 저장 환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이니까 1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과 제공된 이미지를 이렇게 열었어요. 요 텍스트 있는 건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제공하면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는 아마 이런 텍스트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연습용이다 보니까 이런 텍스트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면 됩니다. 제공된 이미지에서 작업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 제공된 이미지는 내 작업 공간,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만든 작업 공간 있죠? 나의 수험 번호와 이름으로 있는 이 작업 공간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끌어다 놓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툴바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무브 툴, 그러니까 이동 툴이 되겠죠. 무브 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동 툴을 눌러주시고요. 자, 1번 이미지를 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클릭 눌러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누르고 위로 올라가서 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내려오면 마우스 이렇게 플러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는 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생긴 거 보이시죠? 창에 레이어 버릴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무브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의 클릭 왼쪽 버튼이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위로 올려서 이렇게 내리면 마우스 위에 플러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됐나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우스 조작이 좀 서툴다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자, 전체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Select All. 반짝반짝반짝 거리죠. 그쵸? 자, 그리고 당연히 에디트에서 카피. 그리고 일로 와서 에디트에서 붙이기. 페스트. 이렇게 누르셔도 되죠. 그쵸? 요거를 단축키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험은 단축키를 쓸 수 있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이걸 우리가 선택됐다라고 하고 그냥 셀렉트 되었다,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지울 때는 셀렉트에 여기 디셀렉트라는 말이 있어요. 자,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컨트롤 D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선택할 때 셀렉트 올이란 말을 눌렀어요. 여기 보니까 단축키가 컨트롤 A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반짝반짝하게 선택이 됐고요. 자, 당연히 복사 명령은 컨트롤 C입니다. 컨트롤 C 그냥 누르면 복사가 된 거고요. 그대로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땡기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그냥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전체 이미지를 가져왔으니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실제 나중에는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일부분만 따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는 명령 컨트롤 D. 그쵸? 셀렉트에 있었던 여기 컨트롤 D. 그쵸? 이거였죠? 다시 보시면 컨트롤 A. 컨트롤 A는 선택. 디셀렉트는 컨트롤 D. 이 두 가지죠. 선택을 해제하는 명령과 선택을 하는 명령 이 두 가지니까 기억을 합니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일로 와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좀 크지요. 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자, 크기 조절은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크기 조절 박스가 생겨요. 자, 다시 ESC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요. 다시 명령으로 보면 에디트에 보시면 변형,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폼의 스케일, 그러니까 변형의 크기, 이죠? 변형의 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단축키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축키는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죠? 자,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아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프리 트랜스폼은 컨트롤 T입니다 라고 보이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일단 이렇게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실제 이 이미지의 형태와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미지를 전체만 옮기는 형태에서 조금 비슷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 보시고, 그쵸? 아, 요렇게 되니까 요쪽에 소라 모양이 여기 있고, 요쪽에 소라 모양이 여기 있고, 나무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맞춰야 되겠죠? 자, 크기 조절이 됐어요. 자, 엔터 치면 적용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T 눌렀을 때, 그쵸? 아니면 여기 위에 옵션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돼요. 그쵸?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여기는 도구 툴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쵸? 이 툴은 기본적으로 도구 툴이고 한 줄로 볼 수도 있고 두 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메뉴 밑에 있는, 그쵸? 파일이나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셀렉트, 필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메뉴 밑에 있는 걸 옵션이라고 해요. 일러스트는 컨트롤이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포토샵에서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맨 아래쪽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툴스와 옵션스를 그리는 거죠. 툴 끄면 툴이 없어지고요. 윈도우에서 다시 툴 체크하면 툴이 보입니다. 자, 윈도우에서 옵션을 끄면 옵션이 없어지고요. 윈도우에서 옵션을 키면 옵션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를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제공된 소스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지우지 마시고요. 자, 일단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작업의 환경은 윈도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가 프린팅으로 좀 했어요. 뭐 디자인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던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복제 및 변형이에요. 달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달팽이가 3개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달팽이가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자, 요 달팽이 아마 요거를 복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1번 그림 효과라고 해서 복제 및 변형 달팽이라고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달팽이를 복제해라. 그러니까 복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변형해라. 그러니까 요 모양이 있지만 이렇게 돌려놔라. 뭐 요 얘기입니다. 자,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붙여넣어라. 뭐 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확대 축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휠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렇게 돌려주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그쵸? 자, 그리고 Alt 키를 놓은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좌우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컨트롤 누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Alt 키는 확대 축소. 그렇죠?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 우측에 스크롤이 생기는데 그냥 Alt 키를 띈 상태, 그러니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휠을 돌리면 이렇게 좌우,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면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축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완전히 키우는 것도 괜찮지만 화면에 이렇게 좀 보이게끔, 그렇죠? 적당히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큐브 보니까 여기 164%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100%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확대가 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100을 이렇게 쳐주셔도 됩니다. 이게 100%죠. 그렇죠? 작업하기엔 너무 작으니까 조금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들이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거를 복사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은 저장하는 것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일단 최종 이미지는 저장할 때 JPG 형태로 저장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PSD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JPG로 최종본을 내보내라 얘기예요. 자, 파일에서 Save As를 할 때 눌러두시고, 그쵸? 자, 어디라고 했냐면, 흔히 내문서죠. 흔히 보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고요. 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폴더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여기 라이브러리나, 여기 봤을 때 라이브러리. 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서 폴더 안에 지금은 GTQ 폴더가 없죠. 없다 보니까 만들면 되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GTQ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 폴더 만들기 눌러서 자 GTQ라는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시험 볼 때는 GTQ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대문자로 보겠습니다. 그쵸? 자, GTQ 폴더 안에 저장하면 돼요. 그쵸? 답안 파일은 GTQ 폴더 안에 작성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보면, 위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 답안 파일. 그러니까 최종 답안물이죠. 답안 폴더 내에 보면 내 PC의 문서에 GTQ라는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공된 소스는 GTQ 폴더 안에 이미지란 폴더 안에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GTQ 폴더에 저장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그냥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였냐면 PSD가 아니라 JPG예요. 물론 PSD를 저장을 눌러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장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죠? 중간에 다운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해놔도 돼요. 자,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눌러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있지만 실제로 JPG잖아요. 자, 여기 포맷, 그러니까 파일의 형식을 JPG로 저장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JPG로 바뀌었고 JPG가 확장을 떠 있는 게 보여요. 다시 원래 PSD였고요. 그렇죠? 자, JPG로 바꿔두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질, 그러니까 이미지의 품질이에요. 이게 품질이 기본적으로 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OK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400에 500인 픽셀 단위가 좀 다른데 단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픽셀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SD는 40과 50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PSD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바꿔라. 자, 이미지의 크기를 바꾸는 거는 이미지 안에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이미지 사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얘를 얼마로 바꿔라? 40으로 바꾸면 된다. 자, 그리고 OK 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저장했으니까 그냥 세이브 눌러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과 최종물에 대한 설명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 때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